충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충북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시국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와 제자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당국과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긴축 재정을 한다던 충청북도가 현금성 저출생 대책은 오히려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혼만 하면 200만 원을 지원하는 대책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지역 노동청에서 잇따라 반려하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북에서도 윤석열 정부 퇴진 움직임이 있습니다. 충북 18개 시민사회단체는 첫 시국선언과 함께 오는 일요일 충북 지역의 첫 탄핵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휴대폰 불빛을 촛불 삼은 행렬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탄핵 집회입니다. 이달 들어 주말마다 이어지는 풍경입니다. 국정농단 진상을 규명하라! 윤석열을 거부한다! 충북에서도 18개 시민사회단체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최근 대학을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시작된 가운데 충북에서는 처음입니다. 민주주의 후퇴시킨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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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병 사건과 이태원 오송 참사, 의료대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서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선거 개입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는 변명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배우자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민심을 반영한 총선 결과와 10%대를 찍었던 지지율에도 변명만 늘어나 민심이 가라앉지 못할 상황까지 왔다며 퇴진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아침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역에 있는 재야 노동 시민단체들과 함께 활동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시국선언과 별개로 청주 촛불행동단체가 오는 24일 낮 충북대 정문 앞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유권자 결의대회를 예고하는 등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9일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압박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가 연일 11개 시군 주요 시가지에서 서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민생에 무게를 둔 책임 정치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당론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은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검은 피해자인 임정수 의원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은 지난 2022년 12월 국민의힘 주도의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비 예산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 보이콧을 결의했으나 당시 같은 당 임정수 의원이 출석하려 하자 특정 공간에 감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같은 반 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신고가 들어와 교육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신고와 함께 접수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이달 초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정 교사에 대한 익명의 투서가 접수됐습니다. 교사와 같은 반 학생의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투서에는 해당 교사와 학생이 보통의 사제관계가 아님을 유추할 수 있는 추가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해당 학생의 담임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의혹을 제기한 익명 제보자는 성적평가와 생활기록부 작성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투서 내용과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교사를 담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또 교사와 학생 사이에 성적 접촉 가능성을 두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정신적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의심이 가서 경찰서와 교육청에 보고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학생과 교사를 분리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담임에서 이 배제를 시켰습니다. 교육청과 경찰 조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해당 교사와 학생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교육부에도 이들과 관련된 성적 조작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충청북도 교육청은 조만간 해당 교사에 대한 특정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오는 2027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을 앞둔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교명 선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합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는 통합대학 교명 후보 선정 투표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오는 26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명 후보는 기존 학교명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와 충북대학교, 통합교명인 글로컬 충북대학교, 한국국립대학교 4개로 압축됐습니다. 두 대학은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로 학교명을 정한 뒤 이달 중 유사 중복학과 통합도 함께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내년에 긴축 재정을 구상 중인 충청북도가 저출생 대책은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서 결혼하면 무조건 200만 원을 주는 전에 없던 대책도 선보였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청북도의 내년도 살림은 7조 1천억 원. 올해 당초 예산 대비 상승률이 0%대입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사실상 긴축 재정이라 지방채 301억 원 등 모자란 세입을 빚으로 채웠습니다. 다 줄이라는 기조인데 저출생 대책 예산은 유독 늘었습니다. 내년도 저출생 대책 예산은 823억 원, 올해보다 220억 원, 36.5% 늘었습니다. 저출생 등 혁신 정책의 최선도에 설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정책을 확대합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임신부 태교 여행 지원 인원을 기존 300명에서 최대 900명까지 늘립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는 여성 1인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조정하고 나이에 따라 달랐던 본인 부담률을 30%로 맞췄습니다. 현금 지원 정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식비 1,200만 원 이내 이른바 스몰 웨딩을 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신혼부부 100쌍에게 200만 원씩 전액 도비로 지원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 제천, 단양, 보은, 영동, 괴산에서는 결혼만 하면 200만 원을 줍니다. 각 시군에서 정착 장려금이란 이름으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쌍둥이와 그 이상 다태아 가정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분유 구입비도 월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여기에 충청북도 대표 사업인 출산 육아수당 206억 원과 산후조리비 37억 5천만 원 등 현금 지원 사업은 더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현금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니고 저희는 현금이든 아니든 여러 가지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학계 등 현금 지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저출생 관련 현금 정책 비율은 전년도보다 5.2%포인트 떨어진 64.2%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시가 임신 출산 혜택 맞춤형 모의 계산기인 아이즈와 원클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와 청주시가 제공하는 임신과 출산, 보육 지원 혜택을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산모 나이와 자녀 수, 쌍둥이 여부, 또 소득 수준에 따라 예상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다양한 저출생 정책과 필요한 혜택을 확인해 적기에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두 자녀가 있는 청년층 가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서 평생 무료로 살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부산 MBC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가 마련한 청년 신혼부부 간담회.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 유출과 주거 정책 관련 질문이 쏟아집니다. 특히 이제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신혼부부하고 청년하고 하는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하고. 부산시가 청년층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연간 2,000가구에 월세를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7년, 아이 1명을 낳으면 20년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2자녀를 낳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낮은 출산율과 인구 유출이 지역 소멸 위기까지 불러오자 부산시가 평생 무료라는 파격적 안을 꺼내든 겁니다. 부산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집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하는 게 저희 정책 목표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교통이 편한 역세권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청년층 수요에 맞춰 임대주택 건설 지역을 상업지 전역과 역세권 주거지역으로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말 편리한 곳에 여기 지금 우리 있는 행복주택처럼 편리한 곳에 좋은 시설을 갖고 이와 함께 강서구 대조동과 명지국제 신도시, 센텀 2지구 등에도 공공임대주택 7천호 건설을 추가 검토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충청북도가 펼치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혜택을 받은 도민이 1,000명을 돌파하면서 어제 청남대에서는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임플란트와 골절 등 14가지 질환의 의료비를 대출하면 충청북도가 최대 3년 동안 이자를 대신 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 2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약 1,110여 명이 28억 5천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나 전문가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노동당국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반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생산진만 1,100명 이상인 현대모비스 자회사 생산공장. 이 공장에서 6년째 일하며 노동조합 안전보건 분야 담당자로 활동 중인 천명주 씨는 노조로부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됐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가운데 위촉할 수 있는데 위험 상황에서 작업 중지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천 씨는 안전 분야 회의 등에 500회 가까이 참여해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안전 개선이라든지 활동에 대한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여태까지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만 위촉 권한을 가진 지역 노동지청은 거부했습니다. 회사가 근로시간 면제자, 즉 노동조합 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반려 요청했는데 그걸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이 노조법상 근로시간 면제 활동, 즉 노조 활동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시간 면제자가 우선 위촉되어야 한다는 노동부 해석이 근거였습니다. 노동단체는 이 원칙 자체가 회사 입장만 고려한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활동시간 유급 보장 같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노동자를 위촉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자로만 한정한다면 현장 안전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부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업무에 정통한 직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예외 해석을 내린 바도 있는데 그래도 결정은 지역 노동청이 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의견과 근로자 대표의 추천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래서 요건 같은 경우에는 그에 반해서 추천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동당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반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측까지 동의해 추천한 명예감독관을 100인 미만 사업장이란 이유로 위촉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산업재해 예방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용해야 할 노동당국이 오히려 반려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 같은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규정에 있는 것만 기계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죠. 현재 충북 지역에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120여 명. 각 지역 노동청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야 하지만 제대로 열지 않거나 요식적으로 그친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유휴 인력을 활용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이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은 4시간에서 6시간의 탄력 근무라는 틈새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고 구직자에게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참여 업종을 확대해 계약 예언 인원이 지난해 대비 838% 늘어난 9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청주시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옥산분기점 인근에서 대형 화물차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1.5톤 화물차를 몰던 38살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11.5톤 화물차가 공사 구간에서 서행하던 다른 화물차를 추돌하면서 잇따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별거 중인 남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어제 새벽 3시쯤 제천시 고암동의 한 사무실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남편은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별거 중인 남편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 소속 김준용 선수가 일본에서 열린 제43회 오이타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에서 T52 풀코스 마라톤에 출전해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김준용은 11개국 81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1시간 48분 34초를 기록하며 대회 첫 한국인 우승자가 됐습니다. 김준용 선수는 제4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도 10km 마라톤 1위를 차지하는 등 마라톤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이 최근 공직자 비위 사건과 관련해 강도 높은 조직문화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김창규 시장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일부 공직자의 일탈로 흐트러진 분위기를 일신하고 공직기강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제천시에서는 공무원의 관광지 입장료 횡령과 공직자 간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청주 출신 트로트 가수 황윤성 씨가 청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황 씨는 오는 26년 11월까지 2년 동안 축제와 행사에서 청주시의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청주에서 태어난 황 씨는 지난 2015년 댄스그룹 멤버로 데뷔한 뒤 현재는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 씨의 합류로 청주시 홍보대사는 가수와 유튜버, 전문 사회자 등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청주시가 청주시립합창단 신규 상임단원 3명을 위촉했습니다. 위촉된 단원은 반주자 정현정 씨와 알토 이도희, 이예은 씨 등 3명입니다. 신규 단원들은 지난 9월부터 실기와 면접 전형을 거쳐 선발됐으며 반주자는 53대 1, 알토는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MBC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